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바깥 세상에서 코리안이라고 불립니다. 코리아, 이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요? 대한민국의 한도 아니고 조선의 조도 아닙니다. 고려입니다. 천년 전의 나라 이름이 바닷길을 따라 서쪽으로 흘러가 우리의 이름이 되었다고 이야기됩니다. 고려, 고레아, 코리아. 나라는 몇 번이나 문을 닫고 다시 열렸는데 이름은 바깥에서 살아남아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00여 년 전 당나라의 수도에서 만들어진 한 권의 사전에 이미 같은 일이 한번 일어나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사라진 나라의 이름이 살아있는 나라들 곁에 나란히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고려, 무쿠리, 780년경. 오늘 밤 우리는 이 한 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이 살아남는 원리를 하나 살펴보고 그 다음 내 문명의 기록을 나란히 놓아본 뒤 마지막에 처음의 질문, 우리는 왜 코리안인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름에는 두 얼굴이 있다. 원리부터 하나 놓고 가겠습니다. 독일 사람은 자기 나라를 도이칠란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어는 저머니, 프랑스어로는 알마뉴라 부릅니다. 일본 사람들은 니혼이라고 부르지만 서양은 제펜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나라인데 왜 이름이 여러 개일까요? 언어학에서는 이 현상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안에서 스스로 부르는 이름, 내명, 엔도님, 바깥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이름, 외명, 엑소님. 내명은 나라가 정합니다. 그런데 외명은 이웃들이 정합니다. 한번 이웃의 입에 오른 이름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나라의 사정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심지어 나라가 사라져도 말입니다. 이름은 기록과 입 사이에서 관성으로 살아남습니다. 이 원리를 듣고 698년의 만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방금 태어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지고 30년 뒤 유민들을 이끌고 동모산에 이른 대조영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이름이 시작부터 둘로 갈라집니다. 당나라는 그를 발해 군왕으로 책봉합니다. 책봉. 중국 황제가 주변 나라의 왕을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형식입니다. 군은 나라가 아니라 행정구역의 글자입니다. 당나라는 이 나라를 인정하되 한 단계 낮은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발해가 당나라에 보낸 문서에서 발해는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대발해국, 큰 발해의 나라. 바깥이 부른 이름과 스스로 부른 이름이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던 것입니다. 내명과 외명, 그리고 나라보다 오래 사는 이름의 관성. 이 두 가지를 손에 들면 이제 저 사전의 한 줄을 읽을 준비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그 사전에 적힌 것은 발해도 대발해국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기록이 갈립니다. 내 문명이 부른 한 나라의 이름. 첫 번째 기록, 가장 가까운 이웃 당나라입니다. 당나라는 이 나라를 어떻게 적었을까요? 당나라의 정사 두 권이 대조영의 출신을 적어두었습니다. 고려 별종, 고구려의 갈래라는 뜻입니다. 구당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신당서에는 말말갈, 고구려에 속해 있던 말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갈, 만주 동부에 살던 여러 부족을 묶어 부르던 이름입니다. 같은 나라의 정사 두 건이 같은 사람을 두고 서로 다르게 씁니다. 고구려 사람인가, 고구려에 속했던 말갈 사람인가. 이 어긋남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이 나라의 뿌리가 간단치 않은 문제였다는 흔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의 기록부터 답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의 규모도 하나 적어두겠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질 때 구당서가 전한 수는 69만 7천 호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흩어졌을까요? 일부는 당나라의 관리로 복무했습니다. 일부는 신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일부는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대조영입니다. 고구려 멸망 직후 대조영은 당나라의 관직을 거부했습니다. 신라의 초청도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당나라의 통제를 벗어나 만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묻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고구려의 정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나라로 간 관료들에게 있었을까요? 신라로 간 포로들에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대조영처럼 새 나라를 세운 자들에게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모두 고구려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대조영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 이제 서쪽으로 흘러갑니다. 두 번째 기록, 이번에는 초원과 사막을 건너갑니다. 바깥의 바깥에서 이 나라는 어떻게 불렸을까요? 몽골 초원, 오르혼 강가의 옛 돌골 비석, 동쪽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베클리. 이 소리를 맥구려, 맥족의 구려로 읽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고구려를 가리키는 초원의 외명이었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수도 장하, 쿠차, 실크로드의 오아시스 도시. 쿠차 출신의 승려 리은이 한자와 산스크리트를 나란히 적은 의위집을 만듭니다. 범어 잠명, 780년 무렵입니다. 그 책의 나라 이름 항목에 당나라, 신라, 일본과 나란히 한 줄이 있습니다. 고려, 무쿠리. 780년 고구려가 사라진 지 112년, 발해가 선 지 82년입니다. 현재 나라를 적는 사전에 100년 전에 사라진 나라의 이름이 정확히는 그 나라의 내명이었던 고려가 현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그 자리에 실제로 있었던 나라는 발해입니다. 그리고 발해라는 소리는 무쿠리와 좀처럼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원리를 다시 꺼내봅니다. 외명은 이웃들이 정하고 관성으로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무쿠리는 죽은 고구려의 이름이 관성으로 남은 것일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발해를 옛 이름으로 부른 것일까요? 리언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름 하나만 적어두고 다음 낱말로 넘어갔습니다. 그 침묵 위에서 학자들의 책상이 갈라집니다. 세 갈래 해석의 비교. 무쿠리는 누구인가? 이 물음 앞에서 책상은 세 개로 나뉩니다.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상, 무쿠리는 고구려다. 근거는 소리의 닮음 그리고 기록의 관성입니다. 사라진 나라의 이름이 문서에서 더 오래 사는 것은 당나라 기록에서도 확인되는 습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상, 무쿠리는 발해다. 근거는 시간입니다. 780년 그 자리에 있던 나라는 발해였고 사전에 적는 것은 눈앞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책상,
무쿠리는 그 둘의 겹이다. 몸은 발해를 가리키되 소리는 고구려를 기억하는 이름. 발해가 일본에 보낸 문서에 스스로를 고려라 적은 예가 남아있다는 점이 이 책상의 자리를 받칩니다. 그런데 세 책상 모두 대답하지 못한 물음을 하나씩 안고 있습니다. 고구려설은 현재의 나라들 틈에 왜 과거 하나만 끼었는지 답하지 못합니다. 발해설은 문서에 또렷하던 발해라는 이름을 리언이 왜 쓰지 않았는지 답하지 못합니다. 겹의 해석은 겹을 소리나 연대처럼 잴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책상도 아직 이기지 못했습니다. 학설이 갈라져 있다는 것은 학문의 실패가 아니라 재료가 말해주는 데까지만 걷고 그 앞에서 멈춰 설 줄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멈추고 마지막 비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름의 문제가 왜 그 시대에 예민했는지 그 답은 한반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가지는 오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발해는 고립된 북방의 국가였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해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발해는 당나라와 무역을 했습니다. 일본과 교류했습니다. 돌궐과 접촉했습니다. 신라와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발해는 범어권의 세계와도 만났습니다. 발해의 중심은 상경 용천부, 현재 훈춘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발해는 여러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남쪽 경로로는 신라를 통한 당나라 교역, 동쪽 경로로는 일본으로의 해양 무역, 북쪽 경로로는 회기와 몽골 방향이었습니다. 서쪽 경로로는 흉노 지역을 통한 실크로드였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서쪽 경로입니다. 발해는 당나라의 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크로드의 북방 끝이기도 했습니다. 당나라는 전략적으로 발해를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와의 무역을 위한 중개 역할로 말이죠. 발해의 상인들은 당나라 상인들과 함께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행 과정에서 그들은 범어 문화권에 닿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당나라 기록에서 발해는 명확하게 발해입니다. 신당서의 발해전에서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하지만 범어 문헌에서는 범어권 사람들은 발해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그들은 발해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당나라의 기록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자신들의 발음으로 옮겼을까요? 만약 범어권의 상인들이나 승려들이 당나라 사람으로부터 고구려의 후손들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그것을 기록했을 겁니다. 무쿨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발해라는 이름이 아니라 말이죠. 이번 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쿠리의 정체는 발해의 고립 역사가 아니라 발해 개방된 역사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해는 실크로드의 일부였고 동시에 독립적인 외교 체계를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교 체계 속에서 발해는 자신을 여러 방식으로 소개했을 겁니다. 당나라에는 발해로, 범어권 상인에게는 무쿠리, 고구려의 후손으로 말이죠. 한반도의 기록, 두 나라 하나의 유산. 마지막 기록, 이름의 임자들이 살던 한반도입니다. 그 시대 안쪽에서는 고려라는 이름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발해가 선 698년부터 무너지는 926년까지 약 280년.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둘 다 당나라의 책봉을 받았고 둘 다 당나라의 유학생과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둘은 겨루었습니다. 당나라 조정에서 사신의 자리 순서를 두고 다툰 일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시대의 자리 순서는 거칠애가 아니라
나라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었습니다. 그 겨룸의 밑바닥에 이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라는 삼국을 아우른 나라임을 내세웠고 아래는 고구려를 잇는 나라임을 내세웠습니다. 일본에 보낸 문서에 스스로를 고려라고 적은 사례. 세 번째 책상에서 본 그 문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무쿨이라는 한 줄은 소리의 문제만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사라진 이름을 누가 있는가? 그 물음이 두 나라 사이에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그 물음의 파문이 초원의 비석과 장안의 사전에까지 다 있었던 셈입니다. 4개의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나라의 두 정사는 이 나라의 뿌리를 서로 다르게 적었습니다. 초원의 비석은 베클리라고 새겼고 장안의 사전은 무쿨이라고 적었으며 한반도의 두 나라는 사라진 이름의 상속을 두고 겨루었습니다. 4문명 4개의 기록. 가리키는 방향은 제각각이었지만 그 기록들이 공통으로 정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언어학이 내명과 외명이라는 말로 정리해둔 그 원리. 이름은 나라보다 오래 삽니다. 나라가 문을 닫아도 이름은 이웃의 문서에, 초원의 비석에, 먼 나라의 사전 한 줄에 남아 제 나라보다 오래 걷습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왜 코리안인가? 고려라는 이름이 바닷길을 따라 서쪽으로 흘러 코리아가 되었다고 우리는 일막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우리가 본 것은 그보다 500년 앞서 일어난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내명 고려가 사막길을 따라 서쪽으로 흘러 무쿠리가 되었던 일. 무쿠리가 고구려인지 발해인지 그 둘의 겹인지 우리는 오늘 밤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판단은 함께 걸어주신 당신의 자리에 남겨둡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확정할 수 있습니다. 무쿠리와 코리아는 같은 강 위와 아래라는 것. 1200년 전 사전 속의 그 이름, 오늘 우리 여권 위에 이 이름이 같은 물줄기에서 나왔다는 것. 그러니 그 사전의 한 줄은 남의 나라의 수수께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이름으로 불리게 된 가장 오래된 기록 가운데 하나인 셈입니다. 오늘 밤 여기서 조용히 덮겠습니다. 한밤에 책방에